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간에 씻어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전날의 낙폭이 조금 만회한 수준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아주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주가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 지출은 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한 실적 발표 내용이 알파벳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자본 지출 확대 소식에 알파벳향 매출 비중이 높은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은 시간 외에서 주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AI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것에서 또 밤사이 엔비디아의 반등에서 국내 반도체 진영 혹은 AI 인프라 진영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의 관전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요 흐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열어보시죠. 냉탕과 온탕, 관세 이슈로 오가다가 이러다가 감기에 걸릴지 아니면 면역이 생길지 참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어제는 양 지수 모두 그 전날의 하락분을 꽤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끝났죠.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올랐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시장의 고점 대비해서 종가가 좀 아쉬웠죠. 장중 고점이 코스피 2,508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가상으로 2,481, 그리고 코스닥 장중 고점이 726이었는데 719포인트로 끝났죠. 자,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지수단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트럼프의 관세 유예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멕시코, 캐나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강하게 내뱉는 것은 협상 카드이다. 유예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나서는 관세를 좀 무마시켜 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제조업과 관세에 대한 부담을 같이 덜어내며 소비재단의 화장품까지도 올라섰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IT 부품, 가전, 자동차, 제조업, 소비재가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이 미국에서 호조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반도체 섹터와 연결이 좀 짙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힘을 실어줬었고요. 샘 알트먼의 방안으로 인해서 반도체, 로봇, AI 강세였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양자 코멘트 꺼냈고 샘 알트먼의 오픈 AI에서도 양자 컴퓨팅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양자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섹터와 테마까지 두루두루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양지수가 초반에 코스피 기준 2,500을 치고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이었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풍겨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효가 있었고요. 중국이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꺼내들었고 WTO 제소, 또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 노이즈가 끼자 즉각적으로 또 히토류 쪽에서 상승 흐름으로 반응하기도 했네요. 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정말 진흙탕 싸움 같다, 혹은 난장판이다, 가관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속보가 나왔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딱 이 지점이라는 걸 얼추 보지 않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수가 빠져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구글 반독점 조사 개시하겠다. 미국의 관세 폭탄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들자 미국에서도 즉각적으로 추가 관세 발효를 했고요. 중국에서 10일부터 미국의 최대 15% 관세를 할 것이다라는 점과 석탄, LNG 쪽의 보복 관세, 원유, 농기계, 자동차의 10% 관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고요. 장 후반에는 그 반납한 것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에너지를 꽤 썼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있지 않았었다면 지수단에서도 조금은 더 의미 있는 흐름이 어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들의 진흙탕 싸움 속에
쪽에서 감상평을 뽑아 본다면 싸움은 그들이 하는데 이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우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다려야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게 될 것인가인데 트럼프 측에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유럽권에서는 트럼프와 조기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그래도 그 전보다는 관세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더 완화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원맨쇼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협상 기간을 가졌다가 유예했다가 혹은 일부만 유예해 준다던가 트럼프가 관세라는 키워드를 들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는 겪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일기 때도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유예가 있기까지의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외환시장의 변동이 있었고 산업과 기업들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30일 유예한 것 결국 2월 내내 트럼프의 원맨쇼는 변수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상수처럼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일정 부분 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수를 대응할 때는 우리가 트럼프 관세 이슈가 부각될 때 매도하고 또 부각될 때 매도하고 이렇게 잦은 매도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경우 손실의 확률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카드를 엎었다 뒤집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선택을 할 때 본질, 명분, 압도적인 스토리가 있는가 등을 살펴보면서 대장주로 끌고 갈 것과 그날그날의 데이 트레이딩용으로 당일에 속된 말로 단타라고 하죠. 할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관련한 노이즈가 부각되면서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캐나다나 우리의 원화나 그리고 멕시코의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각 이슈 따라서 하루에도 10원씩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 투자나 내 마인드에 대한 세팅 값이 조금은 더 뚝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제 힘을 좀 내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반도체 투자, 엔비디아의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트럼프에 적응을 해야 되고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체크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이 지겹도록 팔았던 매도 상위 종목 삼성전자, 외국인의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 소식이 전달이 됐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답답했던 삼성전자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반년 동안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다가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는 3% 상승을 나타냈죠.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금액 어제 1위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물론 단발성으로 끝날 여지도 있겠지만 일단 계속 연속된다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상당히 반가운 어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M&A에 대한 기대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AI 진영이 될지, 로봇이 될지, 전작이 될지, 바이오 통신이 될지요. 그리고 어제는 샘 알트만의 방문과 함께 이재용, 손정희, 샘 알트만의 회동,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삼성도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등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샘의 자극이라는 타이틀로 연결고리를 뽑아봤었고요. 오늘은 샘의 방문 속에 영향받았던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진영, 스타게이트나 딥시크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샘 알트만의 방한과 함께 어제도 관심을 받았고요. 삼성, SK, GS, 효성, 코오롱, 카카오, 크래프톤 각 수장들이 샘 알트만과 만남을
관심을 가졌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측에서 신사업으로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을 언급했는데 때마침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팅 우리가 정말 빠르게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대중화 시기도 그리 머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꺼내 들면서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 어제 급등하는 흐름 우리로도 그렇고요. 양자 쪽도 꽤 테마로서 어제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이 한국에 온 이유가 한국 기업과 로봇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LIG 넥스원 등이 같이 올라가며 로봇주 여전히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었고요. 의료 AI도 어제 강했죠.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토마토 시스템 상한가 들어갔고요. 딥노이드, 루닛, 뷰노, 그리고 3빌리언, JLK, 혹은 코어라인 소프트, 셀바스 헬스케어 등의 종목들까지 어제 의료 AI가 전방적인 강세였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시장이 빠지면서 탄력이 약간 둔화되기도 했죠. 요즘에는 올라가고자 한다면 혹은 버티고자 한다면 명확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소외 속에서 관심을 받게 됐다던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리고 통신장비단에서 대한광통신 어제 상한가 가기도 했죠. 아니면 정말 AI 패러다임에 필수적이거나 어제로 예를 들어본다면 전력 쪽의 효성중공업이 어제 하나의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권사에서 보통의 목표가 거짐다 30% 이상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14% 폭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외 속에 관심을 받을 무언가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필수적이어서 조정 나와도 계속 가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대안이 없던가 대안이 없다면 조선, 방산, 원전 측면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산업들 중간중간 시세를 계속 주죠. 어제도 조선 쪽 괜찮았습니다. 아니면 실적이나 관세 무풍지대 역할을 하면서 안전성을 좀 갖췄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엔터가 그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측면에서 안정성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장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 한 3% 올랐는데요. 오늘 KB에서 실적을 내놓고 내일 신한과 우리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의 기업들도 하나의 대피처가 될 수 있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전날 좋은 실적 내놨었던 LIG 넥스원이 어제도 강세였고 방산주 전반의 분위기 괜찮았는데 시간 외에서 이노스페이스가 LIG 넥스원과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6% 상승이었는데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인 것이 숫자가 좀 자극적이었어요. 공급 계약 금액이 이노스페이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3,800%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정말 개별주이기 때문에 대응은 정말 하시던 분들 위주로만 선택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명분 측면에서 소외 속에서 관심 받을 만한 상황이다던가 혹은 필수적이라거나 대안이 없던가 아니면 압도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꾸준하게 올라간 쪽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AI, 로봇,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어제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줬고요. 앞서 봤던 의료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스토리상으로는 꿈의 컴퓨터로 계속적으로 빅테크 등이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엔비디아 등에서는 다라는 코멘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살아있는 압도적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로봇과 알테오젠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은 로봇인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1월 달부터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로봇에 대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혹은 삼성의 레인보우 LG에서도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놓죠. 로봇의 스토리는 2022년도부터 거의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었고요. 완성되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같은 것이 바로 이 로봇의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보급되고
일상적으로 쓰일 만큼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대중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크인베스트에서 빅아이디어 2025 해서 그중에 유망하게 보고 있는 산업 중 하나를 로보틱스로 꼽았습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사람이 사용해왔던 이 주변 모든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인간처럼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측면에서 로봇은 기존의 자동화 설비가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확장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로봇테크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요. 관련한 ETF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콕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가격이 떨어져서 대중화의 모멘텀이 돼줘야 될 것인데 이 적은 비용에서 높은 생산성 그리고 로봇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기점으로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 노동보다 로봇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이 좋고 효율성이 좋다라는 것이 입증될 날이 그리 머지 않은 느낌을 풍긴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은 초기라는 측면에서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인간처럼이기 때문에 관절 측면의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제 샘 알트먼 그리고 삼성전자 뉴스 등과 맞물려서 두산로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이쪽에 큰 형님들 위주의 강세가 조금은 더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측면, 압도적인 스토리로 꾸준하게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첫 번째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알테오젠이요. 급등하다가 쉬었죠. 쉬고 있는 사이에도 30만 원을 깨지 않고 지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어제장에서 6% 이상의 상승을 내놨어요. 37만 원대로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알테오젠의 앞으로 1년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공시사항이 있었죠. 1,55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습니다. SC 제형 플랫폼을 위한 자체적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죠. 해외에 탄탄한 공장을 두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우리의 자체 공장을 제2공장의 느낌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 43만여 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상환권과 전환권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우선 배당률 액면금액의 1%, 배당 거의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가 다수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추 대다수 증권사가 모두 참여했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데도 이들의 유인을 해낼 수 있다라는 알테오젠의 협상력과 자신감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특허 문제 의구심이 좀 축소됐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특허 문제에 노이즈가 약간 있어서 주춤거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증권사가 그거 검증도 안 해보고 여기에 뛰어들었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해석이 됐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 3위 종목으로 어제 알테오젠이 올라갔고요. 종가상으로 37만 4천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발행가액을 보시면 한 주당 35만 6,400원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상환권과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환권 같은 경우 시작이 2026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20일 이후부터 전환권,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지금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 보기에는 이 가격은 충분히 지지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35만 원권이 새로운 지지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을 내다보지 않겠느냐, 긍정의 시각이 모이고 있네요. 그래서 알테오젠 시간의 상승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2월이네요. 2월 하면 저희 투자뉴스 세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키워드 한 번쯤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첨생법인데요. 작년 12월에 임상 단계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첨생법 개정안이 2월에 시행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접근성의 제한을 풀어서 희귀병이나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대안을 확장한다라는 취지였고요. 그 시행일이 바로 2월 21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꿈의 기판, 꿈의 배터리, 꿈의 컴퓨터, 그리고 꿈의 치료제 측면에서 이런 첨생법 관련해서 뭐 줄기세포 혹은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들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12월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일단 뭐 EN셀, GC셀, 파미셀, 안트로젠 이런 셀 들어간 느낌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정이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일단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우상향하면서 상승으로 끝났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었다라는 점과 팔란티어의 호실적으로 인한 급등, AI 진영에 받침을 해줬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조금 악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또 성장주에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특징주로 보셔도 빅테크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엔비디아, 관세 전쟁 뭐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협상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시각 등이 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리고 독일 업체인 인피니언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올라갔고요. 테슬라, 뭐 관세 연기 이슈와 국채금리 하락, 그리고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상승한 점이 맞물려서 전기차 밸류체인도 같이 상승세, 테슬라도 2% 올랐죠. 애플도 모처럼 동반해서 올라주네요. 관세 전쟁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을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도 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의 대형주가 모두 다 상승했다라는 점이고, 그 밑바탕에는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된 것이 깔려 있었겠죠. 트럼프는 적절한 때 시진핑과 대화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뭐 서둘러 봐야 서로 좋은 소리 못하고 싸울까봐 겁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악재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AI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팔란티어가 23% 급등하면서 뭐 C3AI 같은 AI 소프트웨어 진영에도 같이 힘을 실어줬고요. 월가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긍정의 호평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빅테크까지 다 분위기가 좋았고요. 오히려 실적 좀 나쁘게 나왔던 펩시코 영향일까요? 소비자단에서는 조금 흔들리며 수급을 빼앗기는 느낌이 있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실적 잘 내놓고 올라가고, 펩시코는 실적 부진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실적에 따라 여파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바로 알파벳의 실적 영향이었습니다. EPS나 뭐 이 정도는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는데,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너무나 크게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알파벳은 시간에 하락했고요. 이들이 자본 지출을 해서 결국에는 AI 인프라 구축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시간 외에서 올랐습니다. AMD는 시간의 하락이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분이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떨어졌고요. 인페이즈, 태양광의 대형주죠. 인페이즈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EPS나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고, 매출 총이익률과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 외에 태양광 쪽은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아이디어들을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딥시크 이야기는 조금 소화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JP모건에서는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의 연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TSMC 등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AI 컴퓨팅 모델 중 추론과 학습에서 추론으로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엄청 늘어날 거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역시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AI 하드웨어와 AI 인프라 쪽의 전력까지 긍정의 시각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월 3일에도 방송했다시피 전력에서 AI를 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점. 혹시나 뺀다고 하더라도 전력에서 AI를 빼도 전력의 먹거리는 많이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어제 효성중공업의 급
급등이 있었는데 HD 현대일렉, LS일렉, 가온전선 실적 좀 부진했던 재룡전기는 어제 많이 밀렸길래 여기서 빼긴 했습니다. 관련주로 LS 에코에너지 등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입니다. AI 인프라 진영에서는 반도체나 전력에 힘이 돼주는 뉴스 등이 나왔죠. 알파벳이 AI 지출 늘린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습니다. 딥시크가 AI 쪽을 누르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경쟁을 각성시키는 촉매제가 됐다라는 분석에 힘이 좀 실리고 있고요. 에너지 원 측면에서 원전과 태양광, 인파이즈 에너지 실적과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어제 강했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해서 오늘도 기대할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정으로는 첨생법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공시사항 시간을 반응대로 가줄지 어제 장중 고점 대비 시간 외에 종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방어주 측면에서는 통신주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2월 통신 3사가 실적 내놓으면 악재 소멸이다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 KT를 탑픽으로 꼽기도 했고요. 금융주 실적이 하나금융에 이어서 줄줄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시죠. 다만 오늘장의 변수가 되는 게 바로 LG CNS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되죠. LG 엔솔 이후 가장 큰 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공모 금액이나 시가총액, 몸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당일 거래대금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종목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에 왜곡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긍정으로 본다면 IPO 시장에 활력을 주는 건데 지금은 사실 IPO 쪽에 신경 쓸 여력이 우리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변동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LG CNS는 외국인 청약 비중이 낮고 우리 사주 물량도 완판되지 않았습니다. 청약 증거금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추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 보시면 노보노디스크나 퀄컴, ARM 등 살펴봐야 되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국내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실적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오늘 섹터 뉴스 어떤 거 잡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어제 시장을 움직였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섹터가 어떤 쪽인지 맞춰보시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은 양자 그리고 AI 거기다가 트럼프 수혜 종목이 또 어떤 것이 될 것이냐를 가늠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한가에 안착한 세 종목도 역시 AI, 양자, 트럼프 수혜를 그대로 반증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야기해줬던 토마토 시스템,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한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주요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AI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미국 내에서도 통신사들이 AI 관련해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적 시즌에 하나하나 증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겠죠. 자, 거기다가 양자도 어제 특히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주도 테마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빌 게이츠의 코멘트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양자컴으로 수익을 보는 시간은 10년에서 2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빌 게이츠는 양자컴의 상용화는 한 3년에서 5년가량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굉장히 크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상한가 안착했고요. 엔비디아와 양자컴 개발 합류한 SDT와의 이 협력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제 긴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 전략적 투자와 파트너십의 부각 이력이 이렇게 시장에 하나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요즘이기도 하죠. 자, 거기다가 트럼프 수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한다는 소식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은 굉장히 아쉽긴 했습니다만 대한광통신 당당하게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인 인캡 아메리카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타진했던 대한광통신이었는데요. 이제 이 88.5%의 지분에 있어서 인수 계약이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승인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대한광통신의 매력이 크게 부각됐던 하루였기도 하죠. 자, 이 세 가지 이슈를 버무려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선을 옮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통신 장비 쪽입니다. 물론 미중 갈등 시즌2 하에서 확실한 수혜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미국 내의 모멘텀도 분명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12월 20일 투자뉴스 7 헤드라인 돋보기에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미국 당국이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에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중국 TP-링크가 생산한 라우터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중순에 또 하나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 상무부와 FBI가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바이셀즈를 보안 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바이셀즈가 어떤 기업인고 하니 화웨이 출신의 엔지니어가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이력은 그다지 짧진 않습니다. 2014년부터 북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700개 모바일 네트워크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미국에서 발을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까지도 수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것이죠. 미중 갈등 시즌2 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요 통신 장비사들의 시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시 웃을 때가 됐나 싶은데요. 그동안 주가가 정말 크게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 장비 쪽이 미중 갈등의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조금 큰 것 같습니다. 1월 22일 투자뉴스 브리핑에서 그 전날의 종가를 정리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52주 신저가 2024년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기록했던 통신 장비주들의 52주 신저가 대비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까지의 종가를 들여다보면 역시 1월 21일 종가 대비는 모두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주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은 지켜보시되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이 통신 장비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은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HFR, KMW 이러한 종목들도 역시 통신 장비 종목들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 빈집을 빠르게 채워주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미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신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1월 22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오픈랜 강화, 6G 주파수 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인데요. 이 비드라는 광대역 자산 액세스와 배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따라서 프로그램 계승과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통신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매력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통신장비 업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대한광통신 어제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광통신은 미국 현지 케이블 제조사 인캡 아메리카 LLC 인수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업은 솔리드입니다. 미국 자회사 솔리드 기어가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가통신정보청이 시행하고 있는 와이어리스 이노베이션 펀드의 오픈랜 기술 개발 파트너로 사업
프로젝트 사업자로 부각이 됐다라는 점이 솔리드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통신장비 기업들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에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그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옥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려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HFR은 AT&T, 버라이즌 등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관련한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있어서 이러한 협력 이력들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HFR 어제 6.45%나 큰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시장에서 시세를 뿜어줄지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협력 이력이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김홍식 연구원의 코멘트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미국 통신사 역시도 AI 관련한 좀 수익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가입자를 확보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테고 거기다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국내 기업들까지 수혜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미국 통신사 크게 세 가지 T모바일과 AT&T, 버라이즌의 실적을 들여다보면요. T모바일의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7%대 성장세를 보였는데 AT&T와 버라이즌은 1%대 매출 성장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세 통신사 모두 공통적으로 내놓은 코멘트는 AI로 체질 개선을 꾀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무선 사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수익성 한계에 직면한 이 3사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특히 T모바일은 AI 기업을 중심으로 한 T-프라이어티, 가입자 확대와 5G 품질 개선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버라이즌은 AI를 겨냥한 새 네트워킹 제품인 AI 커넥트, 이 엣지 AI와 사용자화 이 GPU에 굉장히 방점을 찍은 이러한 서비스에 상당한 고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통신사는 어떨까요? 우리 통신사들 역시도 이제 딥시크발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의 확장, 그로 인해서 어떠한 플랫폼을 채택할 것인가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 2025년 관심 종목으로 KT와 LG U+를 꼽고 있는데요. LG U+가 조금 더 단기적인 시세를 내는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KT는 2025년 한 해를 지켜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죠. 어제 LG U+의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쉽긴 했습니다. 0.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K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원 감축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펀더멘털 개선폭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U+는 3년 만에 이익 증가 전환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KT와 LG U+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LG U+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였고요. 통신 장비 종목 앞서서 삼성전자와 협력 이력이 부각되는 종목들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김홍식 연구원의 코멘트였습니다. RFHIC, KMW는 미국 시장 내에서 삼성 밴더에 수혜주고요. 특히 RFHIC 같은 경우는 중국의 통신 장비 규제 강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반기에는 인도에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수주 계약 낭보가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신 장비 그리고 5G, 6G 관련주 사실 여러 차례 더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종목들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헤드라인 돋보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원전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죠. 이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베트남이 원래 추진하려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잠시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외국 파트너사로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이 앞으로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고비들이 해소가 된 만큼 베트남 수주 쪽에서도 한 번 더 성과를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도 4에서 5%까지 상승폭을 꽤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으니
있으니까요. 이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볼 헤드라인들 1월 중에 나온 소식입니다. 산업부가 원자력 업계에 1,000억 규모의 원전 펀드를 약속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한수원은 유럽 시장의 진출, 특히 SMR 쪽에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SMR 쪽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계속 바라보는 뉴스에서 또다시 관련 뉴스가 파생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좀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섹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세에 대한 압박이 뭐 하루하루 다르겠지만 일단 오늘 마주하는 기분은 그래도 좀 완화됐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뭐 협상이 어찌 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죠. 거기에 샘 알트만의 방한으로 자극된 여러 분야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2시경이었죠. 결국은 이제 대중국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해당 시점에서 미국의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동일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도 결국은 이제 관세라는 것은 협상의 카드일 뿐이지 결국 얻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마약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결국은 이러한 통화와 함께 여러 가지 협상의 카드로서, 그리고 이 협상의 진전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이제 미 증시를 이끌어낸 상승 요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 캐나다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수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당연히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별 위주로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섹터들은 1월 달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라든지 로봇 이런 쪽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중 관세 이벤트에서는 벗어나 있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 위주로의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최근 이제 샘 얼트먼 방안과 함께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AI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AI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지를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AI 플랫폼의 탑픽은 뭘로 보세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면 이제 너무 작은 종목군들이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해당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최근 시세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플레토 같은 기업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AI 쪽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플랫폼의 고도화와 함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카페24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들 같은 경우도 역시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받을 만한 명분 등이 생겨난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뭐 등등이 참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최근인데 말씀 주신 종목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I 인프라 진영으로 가볼게요. AI 인프라 진영에서 뭐 전력도 있을 거고요. 통신 장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신 장비는 HFR 얘기해 주시고 참 좋은 흐름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통신 장비부터 먼저 좀 짚고 갈게요.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결국은 이제 유틸리티 그리고 인프라의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대규모 인프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확장시키고 전력기기도
확장시키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관망에 통신망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턴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유효하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최첨단 신기술 그리고 최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통신 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그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5G망이 처음으로 이제 깔릴 때에 대표 주자였던 뭐 KMW나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 쪽에서 보다는 결국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미국 쪽의 망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HFR을 여전히 뭐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사실 솔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종목군들에 대한 확장까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브리핑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본업의 통신 장비 쪽에 현재로서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오픈랜 관련한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광통신이 올라가긴 했으나 차장님의 뷰는 통신 장비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추려가자라는 점, 기존에 말씀드렸던 HFR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AI 인프라 진영에서 전력 살짝만 코멘트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종목이 전선,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LGD 현대일렉 등등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효중은 실적 이슈로 급등하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딥시크로 약간 출렁했었단 말이죠. 기회입니까? 아니면 정리할까요? 참 주가가 어느 순간 봐보면 신고가 올라가 있는 이 얘기를 제가 6개월 전에도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1년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주가가 신고가 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계단식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제처럼 이제 효성중공업처럼 대규모 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횡보 혹은 일주일 이상의 횡보 이후에 매수 접근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섹터 내에서의 종목 전략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이 현재 실적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이 당연히 투자에 가장 먼저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LS일렉트릭이 다양한 증산 결정을 그리고 이제 캐파 확장 결정을 하면서 이런 쪽의 캐파 확충을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순위권으로는 LS일렉트릭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바이오 진영인데요. 오늘 뭐니 해도 좀 궁금한 건 알테오젠의 어제 시간의 공시에 오늘 장중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시간 허락하면 첨생법까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주려고 난리 나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죠. 어제 이제 3자 배정 공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금융사들이 참여를 했고 단가가 낮지 않은 단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단기간에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1,550억. 그렇죠. 네. 알테오젠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재밌는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는데 뭐 대략 이제 500여 명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 모아놓고 어떤 종목군들의 비중을 올해 상반기에 늘릴 것이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지만은 바이오에서 비중 확대를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했었던 기업은요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그 뒤를 이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바이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급을 끌고 갈 수 있는 매니저들이
알테오젠을 좋아한다는 측면은 사실 알테오젠의 기대감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난번 나왔었던 조정이 오히려 알테오젠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첨생법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벤트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일로를 치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은 첨생법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겠죠. CDMO 쪽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같은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바와 ST팜으로 추려두겠습니다. 바이오 진영 살펴봤고요. 오늘 차장님의 픽이 OCI 홀딩스입니다. 태양광 쪽인데 인페이즈 에너지가 좋은 실적 내놓고 시간의 강세여서 약간 타이밍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부분 역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갈등이 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 우회 수출까지 모두 다 차단을 하고 있는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트럼프발 리스크 요인 때문에 친환경 투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트럼프 일기 때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았었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적으로도 태양광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다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주요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이요 감산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외라고 할 수 있는 동사의 폴리실리콘 가격까지 상승시켜주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동사의 이제 미국산, 미국에 납품을 하는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내에 지금 모듈 생산 공장 자체가 초과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OCI 홀딩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7만 3천 원에 OCI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